오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새벽에 뉴스를 보고 이렇게 또 해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 지금 졸업 시즌이거든요. 네, 졸업 시즌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5월달, 6월달에 졸업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 딸 있지 않습니까? 네, 제 딸이 지금 8학년인데 요번에 이제 중학생을 졸업을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 딸이 여기 새로운 집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유치원 때부터 다녔던 학교였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1, 2, 3, 4, 5, 6, 7, 8학년 9년을 다닌 학교입니다. 9년을 이렇게 또 다니면서 드디어 졸업식을 이제 처음 해보네요. 저희 학교가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까지 있는 학교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식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처음 이렇게 졸업식을 하다 보니까 또 꽃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저희 애들 데려다 주고 내일이 또 졸업식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꽃을 사야 하거든요. 네, 졸업식 날 꽃을 이렇게 또 사려고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녀 볼까 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꽃집에서 이제 꽃을 파는 곳들도 있지만 꽃집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이 꽃을 사기 위해서는 이 마트를 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오늘은 여기저기 마트들을 돌아다니면서 꽃을 이렇게 또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부터 나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저녁에 저희 동네에 있는 이 마트를 갔는데 아니 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졸업 시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꽃을 이제 다 사가 버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마트들을 쏘다니면서 꽃을 이렇게 또 찾으러 다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또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싱가포르 에어라인.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영국에서 이 싱가포르로 향하는 그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또 제가 뉴스에서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이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떠가지고 싱가포르로 날아가고 있다가 터뷸런스를 이렇게 또 만나게 됐다고 하네요.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 터뷸런스를 만났는데 단 3분 안에 1000m가 이렇게 또 떨어졌나?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터뷸런스를 만나가지고 그 근처에는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한 명이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한 명 사망한 사람을 이렇게 또 보면은 70대 할아버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영국에 사시는 영국 국적의 73세 할아버지래요. 이 73세 할아버지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비행기 있으면서 사망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안전벨트를 안 했을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님은 안전벨트도 안전하게 잘 착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할아버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행기가 흔들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할아버님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왜 사망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비행기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승무원들은 돌아다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처음엔 부상자들이 10명, 20명, 40명인가, 많아봤자 40명 정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71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님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심각한 이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기종은 보잉 777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보잉이랑은
전혀 상관은 없죠. 네,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터뷸런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상 악화 때문에 비행기가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거 이런 터뷸런스가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터뷸런스가 많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지구가 너무나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가 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터뷸런스 같은 것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몇 년 새에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터뷸런스, 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갈 때에는 터뷸런스를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막 뚝뚝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터뷸런스가 40%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비행기 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기후변화의 하나의 어느 이제 피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무시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를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것에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법을 만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아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형사 재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형사 재판에 이렇게 뭐 신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 드디어 종료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증인석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 증인석에 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또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 형사 재판에 대한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마 이 한 달 안에, 아마 이 다음 달에 나오지 않을까. 빠르면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별로 이 트럼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 형사재판에서 아주 그냥 큰 코를 다치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이 트럼프 캠페인에서 대선 활동 광고 영상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영상에서 예전에 나치가 썼었던 그런 단어를 썼대요. Unified Race라고 해가지고 통일된 제국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치만 썼었던 그런 단어인데 지금 트럼프 캠페인에서 이거를 썼다라는 것은 이 나치를 지금 연상케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어마무시한 비난의 화살이 지금 쏟고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바로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가 이런 아돌프 히틀러 이런 이제 나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히틀러 같은 이 또라이 새끼들이 이 아주 그냥 썩어 빠진 이런 놈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랑 좀 이제 비슷한 면이 많다고 해요. 좀 능력도 없으면서 이 언변으로 이 말을 또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언변으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또 끌어모아가지고 트럼프가 딱 잘하는 것이거든요. 끌어모아가지고 이 높은 위치까지 갔지만 좀 이제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이 히틀러 같은 그런 이제 면모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크립토 커런시 있지 않습니까? 이 암호화폐를 우리는 이 정치 자금, 후원금으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조치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아무거나 다 이 정치 자금을 받겠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는 좀 이제 머리도 잘 쓴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정치자금 후원금을 암호화폐로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를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트럼프 이 캠페인에서는 이 암호화폐 후원금 받겠다. 암호화폐 좀 달라라고 이렇게 또 구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남아 있으면 6개월도 지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어프로벌 레이팅, 지지율이 36%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된 뒤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미국의 경제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제 있지 않습니까? 실문 경제가 너무나 나쁘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 한 40% 정도는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때가 경제가 훨씬 더 좋았다. 라고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진짜 형편없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이 대통령 재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걸림돌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안 뽑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높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물가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 미국인들의 65% 정도는 내 파이낸셜 내 재정 상태가 진짜 형편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 재정 상태가 이제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수가 7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18세 이하의 미만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그런 가정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 가정들은 지금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생활비가 너무나 가파르게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버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늘기는 늘었지만 그런데 생활비가 이렇게 오른 것보다는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18살 미만의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더 피부로 심각하게 이 경제 불황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가정들에서부터 크레딧 카드를 더 쓰고 뭐 바이 나우 페이 레이더 같은 그런 서비스를 더 쓰는 등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자를 이렇게 또 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빚 안 지는 게 최고이기는 최고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빚을 계속해가지고 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좀 재미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이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다우존스, S&P 500, 뭐 나스닥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높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는 얼마 전에 사상 최고 4만 포인트를 이렇게 또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4만 포인트도 넘고 그리고 한때는 4만 포인트에서 이렇게 장도 마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항상 대통령 재임하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그때는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좋기 때문에 특히 다우존스는 4만 포인트도 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든 이 대통령의 다시 재임을 할 그 가능성이 60% 정도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미국의 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 재임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 뒤로 이 미국 주식시장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나 주식시장이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라와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를 벌써 느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만약에 이런 띠오리로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콜로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콜로라도에 있는 이 조그만 어느 이제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유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어마무시하게 우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쏟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 베이스볼만한 이따시만한 우박들이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막 얼음 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들도 막 망가지고 뭐 집도 망가지고 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젯밤 뭐 하루 사이에 막 얼음이 막 쏟아져가지고 무릎까지 이 얼음이 이렇게 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기를 다시 이렇게 또 꺼내 들어가지고 꺼내 와가지고 이 제설기를 또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 기후변화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기후가 계속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터뷸런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터뷸런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사람까지 사망하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재산 피해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내고 있고, 기후변화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이 콜로라도 말고 이 아이오와에서 야, 이번엔 또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재산 피해를 이렇게 또 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들어가지고 뭐 토네이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뭐 태풍 불고 있고 막 우박 떨어지고 있고 터뷸런스 나가지고 뭐 난리 나고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지금 아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구가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기후변화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터뷸런스도 일어나고 있고 토네이도도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뭐 태풍도 막 쏟아지고 있고 뭐 폭우도 막 쏟아지고 막 여기저기서 홍수 나가지고 사람들 막 사망하고 있고 이거는 이 기후변화 때문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버드에서도 제가 뉴스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 기후변화 때문에 들어가는 경제적 손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손실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뭐 GDP에 몇 %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다라고 하면서 빨리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같은데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리더들이 이 기후변화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기후변화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멕시코 휴양 도시 중에 하나인 아카풀코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카풀코에서 어느 이제 리조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리조트면은 좀 이제 고급 호텔이지 않습니까? 이 호텔, 이 리조트에서 4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이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고문한 흔적도 있다고 해요. 이 멕시코는 카르텔 때문에 이 마약 이 카르텔 때문에 뭐 살인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런 관광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강력 범죄 같은 거, 이런 뭐 살인 사건 같은 것들은 이제 잘 안 일어났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여행을 오는 곳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관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은 많이 안 일어났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상을 입고 이렇게 또 아카풀코 이 리조트에서 이렇게 또 6명의 사망한 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또 이 아카풀코 근처에서 총격전이 일어났대요.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뭐 4명이 사망하고 뭐 1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 아카풀코에서 아마도 이 마약 이 카르텔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카풀코 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역시 멕시코는 여행을 할 때는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니 관광지에서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멕시코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무서워지네요. 제가 사는 이 LA 근처에 이 티후아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 이 티후아나가 있어가지고 티후아나 뭐 이런데 이렇게 또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어디인지 이렇게 또 보니까 가장 위험한 도시는 티후아나래요. 티후아나. 뭐 이런 뭐 전쟁 같은 거 하는 거 빼고 뭐 그런 데 빼고 그냥 도시 뭐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 중에서는 1위는 바로 티후아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멕시코로 차 타고 여행 가는 거 가면 안 되겠는데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 엔세나다에서도 이렇게 또 서퍼 3명, 이 미국인 1명이랑 그리고 호주인 2명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제 트럭을 타고 갔다가 이 트럭 바퀴를 훔치는 걸 보고 아이 너 뭐 하는 거냐 했다가 총맞아을 줬고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멕시코 더 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멕시코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멕시코에 좀 이제 희귀 멸종 위기인 이 원숭이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뭐 하울러 뭐 멍키라고 하는데 이 멍키가
지금 이 멕시코가 어마무시하게 덥대요. 이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덥다 보니까 멸종 위기종이 원숭이가 원래는 나무 위에서 이렇게 또 살아야 하는데 이 나무 위에서 막 떨어졌대요. 죽어가지고 막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83마리 정도가 이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상기후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오늘 미국 주식시장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모르고요. 그러면은 어저께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S&P 500 그리고 이 나스닥 또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마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이 주식시장이 오픈을 한 다음에 아마도 이 엔비디아가 오늘 중으로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제는 이 기술주들이 많이 이렇게 또 몰려있는 S&P 500 그리고 이 나스닥에서 또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엔비디아 좀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소식을 들려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엔비디아 이 주식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는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 주식들을 이렇게 또 끌어올려가지고 마감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 엔비디아가 어쩌면은 이 주식 분할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마 이 엔비디아 내일 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주식 분할을 이렇게 또 발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의 주식이 $1,000 거의 $1,000거든요. 거의 $1,000이면서 아마도 이 내일에는 $1,000를 넘어서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분할을 한다고 하면은 더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서 싸지지 않습니까? 싸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리테일 인베스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더 손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주식 분할한다. 그러면은 또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내일 엔비디아 잘 상승하지 않을까. 이 뉴스들을 보면은 말이죠.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구나. 지금 새벽이어서 살짝 이제 돌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벌써 리세션에 들어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이 침체 전조 현상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미국에 있는 19개 주들에서 이 실업률이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계속해가지고 상승 곡선을 이렇게 또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리세션 맞이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이렇게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계속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대선이 끝난 뒤에는 조금 휘청휘청 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벌써부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좀 침체기를 느끼고 있다고요. 침체기를 느끼고 있으면서 너무나 힘들다. 특히 이 중상층이랑 그리고 이 저소득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쓸 돈이 너무나 없다. 버는 것은 별로 없는데 나가는 돈은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내년에 침체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이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지수인 이 CPI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CPI 지수가 나왔는데 3년 만에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의 지난달 4월 달에 CPI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2.7%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보다 더 많이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캐나다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게 내려가는 그런 곡선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다음 달에 캐나다는 레이컷 이 금리를 인하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캐나다 먼저 이렇게 또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뭐 미국도 어느 정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금리나 올해 안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도 빨리 인플레이션이 2%로 쫙쫙쫙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는 집세가 좀 빨리 내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 디즈니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디즈니에서는 픽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디즈니 픽사에서 앞으로 이 직원들 한 14% 정도를 해고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한 175명 정도가 해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디즈니가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이 디즈니에서 이제 만든 그런 이제 영화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또 빼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빼가지고 지금 이 디즈니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들, 띵팍들 있지 않습니까? 이 놀이공원, 이런 곳들에 더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영화 산업이나 만화영화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지금 이 구조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픽사에서는 175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이 펩시 있지 않습니까? 펩시에서 테슬라 세마이, 이 세마이라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18휠러, 그 트럭 있지 않습니까? 전기 트럭, 이 세마이를 50대를 추가 납품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펩시에서는 테슬라에서 또 세마이를 줬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자랑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테슬라 세마이, 이 18휠러, 이 전기 트럭을 2026년도까지 생산 확대를 해가지고 연간 5만 대를 만들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네바다에다가 이 기가팩토리 있지 않습니까? 이 네바다 기가팩토리를 지금 확장 공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이 테슬라 주가가 한 7%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 이 세마이라고 해가지고 이 18휠러 굉장히 좀 예전에 내놓기는 내놨었거든요. 내놨는데, 그런데 이 세마이를 이렇게 또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세마이의 가격이 예상보다는 좀 더 쌌습니다. 20만 달러인가 뭐 30만 달러인가. 그런데 이 세마이의 가격을 보면은 이 기존의 트럭보다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디젤도 쓰지도 않고 훨씬 더 빠르고 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세마이 사는 게 이 노브레이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이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딜레이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더 늘리고,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연간 생산 5만 대를 목표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테슬라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마이는 뭐 나오면은 굉장히 잘 팔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배터리가 2026년도에 가격이 반으로 깎일 것이다 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세마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이 18휠러이다 보니까 딱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 가격이 배터리에서 다 생산 비용이 나가는데, 그런데 2026년도부터 연간 5만 대씩 생산을 한다? 정확하게 배터리 가격이 딱 절반으로 떨어질 때 세마이를 많이 생산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테슬라는 모든 것들을 다 염두를 해두고 이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또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슬라 가격이 싼 것일 수도 있어요. 2026년도부터는 또다시 어마무시하게 생산을 해내게 되면서 가격이 싸질 거란 말이에요. 배터리 가격이 싸지게 된다고 하면은 경쟁력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또다시 전기차가 2026년도에는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모르겠고 뭐 내년에 주식시장 잘 봐가면서 이 전기차 주식 이렇게 또 잘 사놓으면은 2026년도에는 잘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